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부울경 뉴스 주최 기장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 충격기 교육은 기장소방서에서 대면으로 18명이 송재환 강사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의 조작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폰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탁 꺼지죠. 바로 이게 먹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심장이 부르르 떨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심장이 완전 정지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심장을 이제 정지가 되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이거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심장을 눌려가지고 그 심장에 있는 피를 뇌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심장 마사지 즉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그냥 이건 수치 같은 건데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면서 진짜 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여기 수치를 보시면 생존율이 8%,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쓰러지면 9명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24.7%인데 21년 기준으로는 한 28%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친구 4명이 걸어가다가 쓰러진 한 사람을 보면 한 사람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수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소생률이 2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일반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보시면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3분. 3분, 10분. 4분. 4분입니다. 4분. 여기 보시면 글로 나와 있는데 4분이 경과를 하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됩니다. 즉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 구급차가 시간이 5분에서 10분 사이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시간은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착할 확률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급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즉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저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육 나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이고 간호사지만 제가 살린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제가 뭐 사례나 경험담을 보면 항상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진 사람을 보면 꼭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골든타임 차이는 뭐 하나 더 좋은 교육 지제대가 나왔어요. 작년에. 자, 손흥민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기 중에 쓰러졌는데 적절한 그리고 빠른 처치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올해 월드컵에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즉 4분 안에는 무조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의식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은 119에 먼저 전화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하나를 굳이 꼽자면요. 의식을 안 하고 의식 확인을 안 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출동을 한다는 말이죠. 술을 먹고 밤에 쓰러져 있거나 잔다는 거죠. 술을 먹고 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고 신고를 하니까 저희는 무조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냥 술에 취한 사람. 주차장에서도 똑똑하면 일어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확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알리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합니다까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현장 안전 확인입니다. 내가 안전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뭐 횡단보도에 쓰러졌는데 아니면 도로에 쓰러졌는데 사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 사람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저희가 옮겨서 하는 거고요. 이제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소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번은 현장 안전 확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환자를 반응을 살피는 거죠.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이 들린다면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항상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다. 특징을 있는 사람한테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특정지을 만한 분이 여기 기부스 하신 분 있죠. 환자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왼팔에 기부스 하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엔 스피커폰이 다 쉽게 되죠. 그리고 스피커폰을 하고 혼자 집에 있으실 때는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때는 경비실로 전화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단둘이 있다가 뭐 한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하면 사실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한 뒤에 아니면 신고를 하는 도중에도 경비실로 인터폰으로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가 호흡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 자세처럼 내 귀가 이 사람 코와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자동적으로 내 눈은 흉부와 복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숨을 쉬면 보통 사람이 흉부가 올라가고 복부가 올라가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세 가지가 있죠. 의식을 확인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호흡을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한 게 의식이고 호흡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요. 가슴 압박하는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흉골에 반의 반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뼈, 저희 이 쇄골 시작부부터 해서 이 밑에 명치 쪽까지 거기가 한 개의 뼈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한 뼘이고 이게 한 뼘입니다. 그럼 중간이 여기가 되죠. 여기서 다시 한 뼘하고 한 뼘 하면 중앙이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젖꼭지 사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명치에서 두 마디 위에라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흉골이 한글로 이게 흉골이 한자입니다. 흉골이 한글로 하면 복장뼈예요. 우리가 예전에 복장이 터진다 할 때 어디를 치면서 복장이라 했죠? 가슴 중앙을 치면서 했죠. 가슴 중앙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생각을 할 거는 자, 가슴 압박이 왜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여기 위치가 심장이 위치하는 겁니다. 사실은 심장은 사람의 가슴 정중앙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데 옛날에는 왼쪽으로 살짝 틀어졌다는 걸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거 다 조합해보면 장소는 항상 여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압박을 할 때는 깍지를 끼셔야 되는데 내가 편한 손이 밑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오른손이 편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밑에 두고요. 그 위에 왼손을 포개서 깍지를 낍니다. 이 상태로 팔꿈치는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압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펴진 상태로 어깨와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밑에서 해보면 좀 쉬울 거예요. 몸에 무게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저희 손 밑에 있는 손바닥 밑에는 여기를 쉽게 말해서 손꿈치라고 해요. 살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척벅지 사이, 명치 위, 그리고 심장 위치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손바닥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 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깊이는 5cm 정도 눌러야 되고요. 심장에 힘이 전달되려면 5cm 정도는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면 1초로 따지면 1.5에서 2회 정도는 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5cm 깊이라는 거는 살짝 예시를 들자면 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사람 새끼손가락이 보통 4, 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눌러줘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분당 100에서 120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노래. 애국가를 부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학교종이 땡땡땡을 부르면 딱 이 속도에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동해물가 이렇게 하는 게 박자가 딱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압박하는 자세는 일단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양측으로 갑니다. 좌우 가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반쯤 선 상태로 엉덩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발에 반쯤 선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무게를 실어서 누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압박한다. 쉽게 예를 들면 땅을 누르는 듯이 압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심장이 보통은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한다는 걸 보통 사람은 그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을 할 때도 수축하면 이완을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아까 누를 때 몇 cm를 누르라 했죠? 자, 5cm가 들어가면 5cm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누른 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살짝 빼주면 되겠습니다. 손을 떼라는 게 아니에요. 손은 붙어 있는데 힘만 빼면 이게 알아서 올라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성인입니다. 성인. 소아하고 성인, 영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만나기가 힘듭니다. 원인 자체가 이거는 영아는 질식이고 소아는 외상이기 때문이에요. 충격, 교통사고 등등등 이렇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인공호흡은 제가 빼놨습니다.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일반인한테 인공호흡을 하기가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마스크도 하고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껄끄럽죠. 그래서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지 인공호흡을 꼭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넣은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꼭 해야지 생존하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위에 보시고 제가 여기서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장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한 손은 이마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한 손은 두 손가락을 세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턱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올리면 얼굴에 이렇게 제껴집니다. 제껴지면 여기 보시면 흰거 기도라고 합니다. 공기가 통하는 길이죠. 여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기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기가 잘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마에 잡았던 손을 두 손가락을 뺍니다. 해가지고 코를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의 가슴과 복부를 보면서 호흡을 우리가 숨 쉬듯이 불어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두 번. 자, 인공호흡을 할 때는 가슴 압박이 30번을 하면 인공호흡을 두 번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겠다 하면 그냥 압박만 계속 하시고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살 때까지,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 이 세 가지까지 압박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